우리가 판매하는 이 9월 상품인 밀키트를 가지고 상품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페이지를 제작을 할 건데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밀키트라고 하는 상품은 굉장히 많죠. 보편적으로 닭갈비가 있을 거고요. 또는 밀푀유 나베 같은 이러한 국거리용 그런 밀키트 간편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온라인 시장 엔사와 지마켓 옥션 11땡땡 쿠땡 이런 마켓에서 이 밀키트가 굉장히 많이 소비자들이 조회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상품이 지금 가장 많이 팔릴까라는 자료조사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는 상품을 기획하고 페이지까지 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밀키트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이 어떤 메뉴가 가장 잘 팔릴까를 먼저 조사를 좀 해볼 건데요.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지마켓 기준으로는 아마 판매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ESN 플러스는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지난번에도 현주 강사님하고 상품 등록 방법을 배우실 때 우리가 사용했던 ESN 플러스입니다. 이 ESN 플러스에 접속을 해보면 왼쪽에 광고 부가 서비스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조금 확대해 볼게요. 처음부터 우리가 상품을 기획할 당시에 뭘 확인해야 되냐면 소비자가 과연 어떤 제품들을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마켓의 광고센터에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아볼 거예요. 어떤 도움이냐면 지마켓 광고센터에 접속을 하면 지마켓 광고 관리에 지마켓 광고 입찰 신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베이 광고센터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 중에서 이베이 광고센터를 볼 건데 이 이베이 광고센터로 접속을 하면 파워클릭이라는 광고 시스템이 오픈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마케팅 교육 당시에 파워클릭이나 CPP 광고나 이런 거 배워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파워클릭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상품의 밀키트가 많이 판매가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인디랑님 점심 간단히 먹고 강의 들어오셨다고 말씀 주셔서 체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네요. 네,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네, 지금 접속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채팅창은 여러분들끼리 인사 한 번씩 나누고요. 제가 설명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경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파워클릭에 들어가면 키워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키워드로 들어갈게요. 접속을 하고 나서 시즌별 키워드는 월별로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데이터냐면 키워드의 조회값을 볼 수가 있죠. 지마켓 혹은 옥션에 대해서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의 순위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시즌별 키워드에 들어가 보고 월간에 선택을 해서 지마켓 혹은 옥션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옥션보다는 지마켓을 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밀키트라고 검색을 할게요. 밀키트 검색하기 버튼 눌러보면 8월 한 달 동안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8월 한 달 동안에 밀키트라는 키워드의 조회수, 그 다음에 밀키트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밀키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만약에 지마켓에서 검색이 됐을 때 제가 지마켓 한번 접속을 하겠습니다. 밀키트라고 하는 검색 키워드에서 검색된 상품들입니다. 지난번에 현주 강사님하고 이 내용 다 배우셨을 텐데 상품들의 랭크 순을 영향을 끼치는 상품들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애슐리나 또는 G플래시 이런 제품들이 랭크에 올라온 제품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상품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게요. 클릭을 해보면 지금 등록된 카테고리가 쿠킹박스일 거예요. 그쵸? 가공식품의 냉동의 쿠킹박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베이 광고센터, 파워클릭 광고센터에서 다시 한번 키워드를 좀 지우고요. 카테고리를 가공식품에 그 다음
두 번째 중 카테고리를 냉동 간편조리 식품입니다. 그래서 냉동 간편조리 식품, 냉동 간편조리 식품으로, 이게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냉동 간편조리 식품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분류는 스크롤 내려 보면은 즉석 조리 식품 또는 쿠킹박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쿠킹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상품들이 쿠킹박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쿠킹박스 혹은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 간편식, 그 다음 또 스크롤 내려 보면은 마찬가지로 쿠킹박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쿠킹박스로 선택하고 검색하기. 그러면 자, 대표적인 상위로 조회가 되고 있는 건 밀키트라고 하는 조회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하남 쭈꾸미, 프레시 G, 그리고 프레시 밀키트, 애슐리 밀키트, 그리고 쭈꾸미까지, 그 다음에 밀푀유 나베. 그래서 지금 제가 리스트를 보면 쭈꾸미 제품이 랭크에 가장 조회수를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하남 쭈꾸미가 브랜딩화 되어 있는지 조회수가 좀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밀푀유 나베, 일본 일종의, 저는 밀푀유 나베를 안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밀푀유 나베가 워낙에 고가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편식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바스 역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겠지만, 그런 식품들이겠지만, 이 간편식으로 이렇게 감바스까지, 스테이크, 자, 그 다음에 마라탕, 그리고 하남 쭈꾸미, 곱창 순으로 조회수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밀키트라고 하면 간편식의 쿠킹박스의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9월에 트래픽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키트라고 하는 대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첫 번째 가장 조회수가 많이 보여졌던 게 쭈꾸미, 그 중에서 하남 쭈꾸미가 어느 정도 조회수를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밀푀유 나베 제품들도 역시 소비자가 검색을 많이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바스, 요 순으로 마라탕까지 있었습니다. 마라탕. 그래서 이런 순으로 상품의 메뉴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등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 인트로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포함해야 될 거는 상품에 조리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은요, 우리가 박스로 되어 있는 재료들만 받겠지만 실제로 당신이 받았을 때는 정말 맛있는 요리를 드실 수 있는 거에 대한 연상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출된 이미지로 최상단에 노출되고요. 이 노출된 건 감성 속으로 일으켜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페이지에 다 감성적인 연출샷만 넣냐?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례는요, 이미지가 매출을 잘한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명란젓이 있는 너무 정직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처음에 상품에 접속을 했을 때 이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감성은 이성적으로 보니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성적인 정직한 이미지도 좋지만 처음 인트로 때는 반드시 이처럼 감성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감성 소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구성을 먼저 지켜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구성은요, 첫 번째는 상품 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10가지를 꼭 지켜주시는 건데, 이 첫 번째가 레이아웃의 구성이에요. 첫 번째가.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성은 가장 첫 번째 인트로 디자인의 구성,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품 구성인데요. 이 상품 구성은 우리가 실제로 밀키트 제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 구성이 아까 보셨던
밀키트 재료로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밀키트 제품이 아니고 일반 상품을 취급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아웃을 작성해 놨어요. 인트로, 상품 구성, 그리고 특장점. 이 특장점에는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세 설명과 디테일적인 구성들, 이미지들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FAQ, 그리고 배송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G마켓 옵션은 다른 상품에 추가적으로 연관시킨 상품을 볼 수 있는 그룹핑이라는 게 있죠. 네, 채팅창에 많은 글들이 좀 올라와서 제가 이걸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네요. 네, 방금방금이 오셨다고 말씀 주셨고, 인디렉님께서 포샵 강의도 언제 해보시면 어떨까요? 포샵 강의는 제가 오늘 조금은 준비는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포토샵의 뭐 기초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하는 포인트 10가지 중에 포토샵을 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포토샵의 기초는 이미 저희 채널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러스트까지요. 네, 일러스트는 배우시는 건 돈 주고 배우세요. 농담입니다. 일러스트까지 우리 판매자분들이 배우실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물론 배우시면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충분히 마케팅적인 걸 더 배우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시장님 채널에서 다뤄보시면 어떨까요? 시장님 채널에서 시장님이 일러까지는 못하세요. 포토샵 잘하세요. 덕주 시장님도 엄청 잘하세요. 근데 일러까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덕주 시장님 채널에 제가 만약에 일러가 그렇게 필요하다 하시면 접속해서 제가 참여해서 뭐 방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농님 포토샵 강의 좋다고. 김대광 강사님 강의 시간 더 오래 걸려요. 맞아요. 저 포토샵까지 강의해버리면 한 3시간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딱 1시간 딱 10가지 말씀드릴 이 1시간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라서 네, 우선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기본이 되는 레이아웃이고요. 제가 오늘은 밀키트를 관련해서 식품 판매하시는 분들 혹은 밀키트 제품만 전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의 레이아웃을 다시 갖고 와봤어요. 첫 번째는 인트로, 역시 조리된 컷에 방금 보셨던 감성적인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연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누가? 아니, 우리가 내 아이와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를 도와주고 인정을 받는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생산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생산하는지가 명확하게 상단부에 인트로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내주는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보내주는지 이 밀키트의 구성이 상품 구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밀키트는 말 그대로 본 제품에는 야채와 그리고 뭐 제가 오늘은 쭈꾸미 볶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쭈꾸미가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 심지어는 고춧가루의 용량까지도 세세하게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렇게 좋으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특장점을 많게는 5개까지 포인트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 상품의 후기 디자인이 많이 좋은 후기가 많이 쌓여있다라고 하시면 실제 캡처해서 모자이크 좀 처리하고요. 뭐 아이디나 이런 개인정보 같은 거 모자이크 처리하고 현상화를 시키시면 좋아요. 현상화. 그래서 후기 디자인을 캡처해서 활용한다. 그리고 내가 햅섭이라든지 다양한 인증을 받은 회사다라고 하시면 인증서에 대한 스캔본까지 같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레시피에 대해서 어떻게 조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포장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실제로 어떻게 아이스박스로 보내지는지까지 명확하게 촬영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의 필수 정보와 고객들이 궁금한 것까지 이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는데, 두 번째 포인트, 사용할 색상을 정하셔야 돼요. 사용할 색상. 이 사용할 색상이라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색상을 보여드릴 건데,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컬러가 도대체 무슨 컬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콘트라 베이스라고 하는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투명한 패티에 검정색의 커피가 담겨 있죠.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브라운 계열, 노란색의 브라운 계열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품 페이지를 제작한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 컬러가 떠오르실까요? 네, 블랙과 그리고 옐로우의 이 브라운 계열의 컬러의 감이 나타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의 색상을 따오셔야 돼요. 지금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신라면의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무슨 색깔? 빨간색의 농심의 씨앗 모양의 CI까지도 빨간색으로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시면 헤드라인 카피에는 이 붉은 빨간색의 컬러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 상품 페이지, 제가 가짜로 만든 페이지 같은 경우도 적색의 제품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헤드라인 카피를 땡땡땡 쭈꾸미 볶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붉은색으로 작성을 하고 있죠. 몇 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리면, 제가 판매하는 제품 아시죠 여러분? 세종대왕 어주 장이도가 제품입니다. 제가 판매하는 이 상품 페이지도 역시 색상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품은 브라운이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도 역시나 페이지를 만들 때 브라운 계열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세종대왕 어주라고 하는 이 텍스트 헤드라인 카피에 제 로고에는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크롤 내려보면 거의 기본적으로 무채색의 검정색을 쓰다가 포인트를 줄 때는 브라운 계열을 쓰는 디자인을 제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색상은 몇 가지를 쓰냐? 네, 저는 색을 많이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색상을 많이 쓰시는 거냐면, 색상은 명확하게 딱 세 가지만 쓰세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해단님인가요? 네, 온라인에서 주류 판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지역 특산,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가 전통주라고 칭하는 농민주들이 있어요. 지역 특산 전통주들. 그래서 특정 주류라고 하는 이 전통주. 그래서 이 특정 주류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지 벌써 4년에서 5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기지만 지마켓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전통주를. 하지만 그만큼 매출 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판매자분들 많이 파시더라고요. 전통주 판매 가능해요. 단 제조 면허가 있으셔야 되고 주류통신 판매업 허가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켓에서 이 두 개 자료와 그리고 면허증까지 포함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디렉님 맥주 이런 거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특정 주류라고 있어요. 특정 주류. 전통주예요. 말 그대로. 전통주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헉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일본이나 유럽, 미국은 다 허용되던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전통주 시작할 때 어떤 매스컴이 있었냐면, 요즘에 우리나라 분들 쌀 잘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밀가루 또는 다이어트 하신다고 뭐 곤약쌀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힘드시대요. 그래서 쌀 농가를 위해서 쌀 농가를 위해 국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하나의 정책 중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라에서 농림수산축산부에서 그런 홍보 자료를 냈었습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말이 좀 샜어요.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쫙 발이 적겠습니다. 네, 그래서 색상 두 번째 제가 포인트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는 색상입니다. 색상. 그래서 이 색상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 밀키트 혹은 여러분 제품들의 색상을 연상화시킨 제품이나 또는 패키지 컬러를 가져다가 파셔라.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번외로 말씀드릴 건데,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네이버나 지마켓이나 검색을 뭘로 해보시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 추억의 불량식품 아시죠? 이것도 식품이니까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추억의 이렇게 불량식품을 검색을 하면요, 추억의 불량식품 검색을 하면 판매 잘하시는 분들도 나옵니다. G마켓 판매자님들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제가 광고니까 클릭하지는 않고 제가 N사에서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판매자들 이렇게 눌러보면 상품 페이지가 어때요?
색이 되게 다양하죠. G마켓으로 보면은 자, 추억의 불량식품, 추억의 과자 이런 키워드일 텐데요. 네, 아폴로 뭐 쫀디기 이런 겁니다. 그쵸? 예, 보시면은 제가 상품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썸네일부터 자체가 굉장히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쵸? 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요, 색은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색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상품이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해 싼티나죠. 즉 상품을 대량으로 박리담회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내 상품이 가격이 가장 싼 제품이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판매한다, 저렴한 제품들을 아무거나 골라가세요 라는 개념으로 컬러를 좀 많이 가미하는 거예요. 식품도 그렇지만 의류 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가 그럴까요? 의류 쪽에서 색상을 되게 다채롭게 쓰는 하나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거의 철수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죠? 네, 유니클로입니다. 이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행사가 되는 그 시일쯤에는 전단이나 광고 또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색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부터 해갖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대대적인 할인으로 가격이 싸다라는 컨셉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처럼 색상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할 색상을 정해라. 단 여러분들이 그 컨셉으로 고가로 갈 건지 아니면 저가로 색을 많이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어떤 연상을 시켜서 내 상품은 맵다 혹은 내 상품은 달콤하다라는 걸 표현해 줄 건지를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제가 10가지 포인트를 다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포인트, 사용할 폰트를 정하라. 첫 번째는 레이아웃을 구성해라. 두 번째는 색상을 구성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할 폰트를 정해라. 아까 제가 사용한 폰트가 어떤 폰트냐면요, 상단에 헤드라인 카피, 이게 무슨 폰트냐? 고딕체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고딕체입니다. 이 고딕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폰트가 뭐가 있어요? 뭐 윤고딕, 산돌고딕 이런 애들 있죠. 이런 폰트들은 무료인가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요. 그래서 우리 판매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무료로 다운받고 사업자에도 쓸 때 전혀 문제가 없는 폰트들로 제가 디자인을 구성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출판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코퍼라고 하는 폰트인데요, 그 협회에서 만든 폰트입니다. 그래서 코퍼라고 하는 폰트 이따가 제가 화면에 보여드릴 건데 코퍼 폰트로 제가 디자인을 한 거고, 위에 보시면 이 로고 보이시나요? 요거는 화장품 기업이에요. 아모레 포스픽. 여기는 죄송해요. 아모레 포스픽은 다른 폰트고 요 폰트는 제가 더 페이스샵 폰트를 썼죠. 더 페이스샵의 화장품 이름으로 만든 폰트인데 마찬가지 무료 폰트예요. 그다음 요 밑에 보시면 플래시 유제 로고로 만든 제 가짜 로고죠. 제가 실제 판매하는 로고는 아니고요. 네, 플래시 U는 G마켓 폰트 알고 계셨나요? G마켓 폰트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폰트는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헤드라인 카피. 아까 보셨듯이 상단부 인트로에 들어갈 만한 가장 큰 폰트들, G마켓 폰트 아까 보셨죠? G마켓 폰트는 제가 링크를 적어놨는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으로 그냥 G마켓 폰트만 검색하더라도요, 굉장히 많이 검색되는 이런 키워드다 보니까 많은 디자이너와 뭐 블로거들이 링크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클릭을 하셔갖고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로고 서체라고 해서 조선일보에서 그 조선 로고로 쓰는 게 있어요. 조선일보 로고로 그 쓰는 서체까지도 헤드라인 카피로 굉장히 어울립니다. 네, 그 다음에 카페24의 심플해라고 하는 서체인데, 이 카페24 무슨 기업이신지 아시죠? 온라인 쇼핑몰들을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판매자분들이 쉽게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카페24 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심플해 채가 대표적으로 헤드라인 카피를 쓰실 때 되게 도움되는 폰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폰트는요, 다 헤드라인 카피를 쓰면 좋다? 안 좋죠. 그래서 명확하게 폰트는 소비자에게 내 상품을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딕체나 또는 바탕체나
도둠체 같이 우리가 문서에 활용될 수 있는 폰트를 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서브나 본문에 쓰는 문구들이에요. 첫 번째는 봉고딕인데요. 봉고딕은 여러분들 아시는 포토샵 만드는 회사 있죠? 어도비 코리아. 그러니까 어도비에서 제작한 폰트예요. 그 이름을 봉고딕이라 하고요. 노토산스는 같이 개발했는데 누구냐? 네, 구글입니다. 구글과 어도비가 같이 공동 개발한 폰트가 본고딕과 노토산스라는 폰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딕체 중에서도 많이 쓰는 폰트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용했던 코퍼 월드체, 제가 쓴 폰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아는 엔사, 우리 나눔 스퀘어체, 그리고 자, KBG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게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KBG 서체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코어라고 하는 기관에서 만든 무료 서체, 경기, 그 다음 아모레 퍼시픽 서체까지 이 서체들을 활용하실 때 본문에 혹은 서브 문구로 쓰실 때 도움이 되는 폰트들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바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제 영상 다시 보기 하셔갖고 이 폰트도 한번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글씨 더 페이스샵, 아까 제가 로고에 썼던 폰트가 이겁니다. 더 페이스샵 폰트. 그 다음 이 폰트는 사실 지금은 배포를 안 하고 있어요. 더 페이스샵의 이클리 퀴드체라고 하는 폰트인데, 지금은 제 링크는 그 예전에 그 무료로 공유했던 거에 다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홈페이지상에서 폰트체가 바뀌어서 기존의 손글씨체는 배포를 공식으로는 안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타로 눈누라고 페이지를 올려놨는데 이 눈누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해요. 이 지금 보신 폰트들을 다 정리해서 페이지로 올려놨어요. 이 눈누라는 사이트가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시면서 한 번씩 제가 디자인을 한 10몇 년 정도 했는데요. 디자인하면서 가장 많이 디자이너들이 쓰고, 그리고 우리가 상세 페이지 제작할 때 가장 어울릴 만한 폰트를 이렇게 세 가지로 헤드라인, 서브, 붓글씨, 그리고 손글씨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매출을 좌우한다라고 제가 말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보다는 감성 속으로 보여줄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닭갈비 또는 쭈꾸미 이러한 제품들을 가져왔는데, 제품 촬영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제품 촬영이.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촬영된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있는데 이 이미지 어떠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죠?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자, 어떤 포인트를 추가할 거냐면, 여러분들 포토샵에 이용하든 어떤 어플을 이용하든 채도를 올리세요. 채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이미지에 대한 매출을 좌우하는 하나의 팁은 채도를 올려라. 채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아까 보셨던 것보다 훨씬 더 구미가 당길 수 있게 좀 더 매워 보이긴 하지만 이 매운 상품들이 오히려 더 맛있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죠. 이 채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너무 민숭하게 보여진다, 간이 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미지 기능 중에, 포토샵 이미지 기능에 어저스트먼트라고 해서 한글판은 조정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채도, 색조 채도라고 있는데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영문판은 돼 있어요. 거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채도, 세츄레이션을 강하게 올리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채도가 없으면 밍숭해 보이겠지만 채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맛이 더 있어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제품의 기존에 있던 색상보다 훨씬 더 맛있어 보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채도를 올려라. 자, 그 다음 또 하나, 채도 올리는 거와 또 하나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활용해라. 자, 이미지를 활용할 때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정진의 이미지를 연출로 보여주기도 좋겠지만 가장 더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움직이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움직이는 이미지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해왔는데요. 화면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나 뭐 검색 툴에서 GIF 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일 쉽게 GIF를 만들 수가 있는데, 동영상에 그대로 위로 올려서 GIF 캠으로 이 영상 캡처를 하면 GIF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또 이미지를 활용할 때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5번째,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라. 자, 첫 번째는 레이아웃 구성, 두 번째는 색상 정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폰트, 네 번째 이미지를 잘 활용해라. 5번째는 브랜드 로고를 활용해라예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그리드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로고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드를 활용했었죠. 이 그리드는 이런 네이버나 뭐 포털에서 그리들이나 프라이팬, 그리고 여러분이 상징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제품을 키워드 검색하면 나오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들을 어떻게 하냐면 포토샵으로 이 이미지만 눕기 따갖고 그 위에다 글씨를 입력을 한다.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상화, 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그리면은 진짜 답 안 나와요. 아까 일러스트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러스트 굳이 필요 없어요. 캡처받은 이 그리드를 가지고 포샵 조금만 할 줄 안다면 마술봉 도구 가지고요, 이처럼 배경을 눕기 따서 색을 채우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가 제품의 브랜드명을 입력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프레시 유 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 일러스트로 그려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디자인으로 간단하게 로고라도 만드신다라고 하면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번째는요, 생산자와 생산지에 대한 이미지를 활용해라.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세종대왕 어주 페이지에 있는 제 이미지가 제가 만든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를 활용했는데, 자, 이때도 채도를 활용할 건데 어떻게 채도를 활용할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상세 페이지에 담는다, 우리 판매자나 내 생산지에 대한 걸 담는다 할 때 되게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보세요, 생산지 전격을 갖고 왔다. 생산지 전격 이 그대로 노출시켜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시 채도를 조절해라. 채도를 조절하면 보세요, 아까 같은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 세츄레이션, 이번엔 채도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리세요. 아예 내려서 이 디자인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네, 지금 채팅창에 꿀팁 대방출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꿀팁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진짜 많은데 제가 1시간 동안에 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1시간 좀 지나도, 여러분 1시간 지나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설사랑님, 유연석 저 처음 들어요. 저 고경표는 좀 들었는데 요즘에 DP 아시죠? DP에 고경표 나오는데 너무 쌀쌀맞게 나와서 별로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이거는 마찬가지 여담입니다. 네, 아무튼 다시 보겠습니다. 자, 7번째 넘어갈게요. 7번째 10개 나왔는데 7번째 거 왔어요.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상품 구성 그리고 안전한 배송을 보여줘라 라고 해서, 반드시 밀키트 판매하시거나 식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제품들이 뭐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셔야 돼요.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소비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연출된 이미지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디자인을 상단에 올리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성소가 먼저다, 이성소는 나중에예요. 나중에 킵해놨다가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배송이 된다. 7번째입니다. 자, 8번째 빠밤, 누구나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게 좀 친절함을 담고 계셔야 돼요. 친절함은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데 정말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쭈꾸미 볶음을 만들 때 이렇게 볶아서 만드시고 야채도 좀 넣어주시고, 이거를 명확하게 좀 작게라도, 너무 길면 소비자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페이지가 이걸로 꽉 차잖아요. 하지만 텍스트가 좀 작더라도요, 이처럼 정확하게 드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여기다 포인트를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5분 만에 조리하는 방법, 또는 10분 만에 뭐 밀키트 밀푀유 나베 만드는 법, 뭐 이런 것처럼 만드셔도 되게 좋아요.
그 여기 보시면 이 레시피라고 하는 거는 무슨 폰트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더 페니시아 폰트.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폰트예요. 이런 걸 쓸 때 되게 좋거든요. 네. 이 밑에 있는 폰트는 G마켓 폰트. 네. 자, 희경님이 오늘 다시 봐야겠어요. 저가 상품, 진짜 저가 상품 올리셔야 돼요. 네, 한번 저랑 제가 10가지 포인트 말하고 있을 테니까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솔님, 예, 제 팬클럽 되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네, 보겠습니다. 자, 9번째 빠밤, 후기를 활용해라. 이 후기는요, 좀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판매자, 고객님들의 후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좀 처리해서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들만 우리가 한 번씩 디자인 해주시면 정말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소비자들이 이렇게 좋은 후기를 남겼구나 라고 작성해 주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후기를 반드시 넣어라. 9번째입니다. 자, 10번째, 더 이상 문의가 없도록 만들어 달라. 제가 항상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소비자가 물어보는 이 Q&A에 반드시 답변을 달아주고 그 답변들을 모아달라 그랬어요. 모아달라고. 밀키트 상품은요, 여러분, 이 밀키트 상품은요, 가장 문의가 많은 게 뭐냐? 여러분 뭐 같아요? 희경님, 밀키트 상품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게 뭐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젓갈 올리신다는 분이 누구셨죠? 잠깐만, 제가 채팅창을 한번 볼게요. 채팅창이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우리 젓갈 올리신다는 우리 판매자님이 누구셨죠? 희경님 맞죠? 예, 희경님, 젓갈 판매하시는 이 식품 같은 경우 가공식품의 전체적인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맞아요. 배송이에요. 진짜 제가 요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한 10개 업체들의 Q&A를 다 훑어봤어요. 근데 거의 80%가 뭐냐? 배송인데요. 그것도 뭐냐면 오늘 주문했는데 언제 오나요? 가 가장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달렸던 요일 중에 하나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내일 꼭 와야 되는데 내일 주말에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목요일에 주문하고 금요일날 주문이 안 되면 토요일날은 진짜 점심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샛별 배송이나 이런 배송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배송의 문의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FAQ에 한 번 더 보여준다. 오후 1시에 이전까지 주문하면 당일 배송돼서 내일 도착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많았던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쭈꾸미 볶음을 10개 업체를 다 봤는데 그 10개 업체 중에 가장 많았던 거는 저 같은 성인만 먹는 게 아니죠. 어린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먹었을 때 맵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맵기는 어떤가요? 청양고추가 들어가나요? 고춧가루가 얼마나 매운가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맵기에 대한 이 등급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맵기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척도 기준에서. 어떤 간편식 판매하시는 판매자, 프레스땡이라고 하는 판매자인데 그 판매자는 별로 표현을 해서 난이도를 평가를 해요. 이게 만약에 밀키트 중에 나베 밀키트다라고 하면 나베 같은 건 조금 난이도가 3 정도. 근데 쭈꾸미 볶음 같은 경우는 다 넣고 볶으면 되거든요. 난이도가 2 정도.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맵기나 고객들이 좀 물어보는 것들을 담아달라. 세 번째, 맞아요. 방긋방긋님 진짜 정말 잘 알고 계세요. 용량입니다. 용량. 세 번째 용량이에요. 이 용량 중에서 뭐 소고기는 얼마큼 들어가요? 쭈꾸미는 몇 마리 들어가요? 또는 야채는 어느 정도 왜냐면 그분들이 야채가 좀 부족하면 야채를 더 사야 되거든요. 야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가 물어보는 분들이 세 번째로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관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타겟팅되어 있는 상품의 기존 레퍼런스, 즉 Q&A를 보고 어떤 문의가 많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주 묻는 질문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처럼 10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10가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레이아웃을 구성한다. 레이아웃은 인트로부터 어떤 생산자가 생산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생산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생산지에 대해서 특장점, 재료의 특징, 생산지의 특징 또는 여러 특장점이 될 포인트를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드시는 방법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구매 후기를 캡처해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받아지는지, 그러니까 포장이 어떻게 오는지까지 아이스박스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FAQ를 보여주고 이 FAQ의 부족한 설명들을 계속 소비자분들이 문의가 계속 누차적으로 쌓이면 그거를 갱신해준다. 이걸 우리가 뭐 디벨롭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갱신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레이아웃을 구성해라. 자, 두 번째는 사용할 색상을 정해라. 색상은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내 패키지 컬러를 뽑아온다. 아니면 상품에 연상할 수 있는 뭐 카레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겠죠? 이것처럼 제품을 연상시킬 수 있는 컬러 혹은 내 패키지 컬러를 사용한다. 색상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폰트를 정해라. 이 폰트는 제가 대표적으로 헤드라인 카피 쓰는 폰트 중에 하나가 제가 코팜 폰트라고 있다 그랬어요. 한국출판협회에서 만든. 그리고 지마켓 폰트 기억해 놓으세요. 지마켓 폰트. 그 다음에 본문에 쓰는 폰트는 뭘 쓰냐? 본문에 뭐 나눔 고딕 폰트도 있고요. 나눔 스퀘어보드 폰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도비 코리아에서 만든 어도비 구글하고 합작 만든 본 고딕이라는 폰트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폰트 중에 손으로 막 쓰는 폰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페이스샵에서 나온 폰트 또는 완도에서 만든 폰트가 있다고 그랬죠. 완도 폰트는 이렇게 붓글씨로 치는 느낌이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폰트를 정해라. 네 번째는 이미지가 매출을 좌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지의 매출 좌우할 때 이미지 찍는 방법 세 가지. 감성 소구를 끌어와라. 이성 소구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감성 사진 최상단. 그 다음에 우리 생산자의 얼굴을 찍어라. 없으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뒤에 액자에 있는 사진까지 찍어온다 그랬죠. 액자에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양조장 가갖고 상품을 이제 디자인하려고 기획을 하는데 양조장 사진이 없는 거예요. 양조장님.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사진을 탁 찍어갖고 이거 캡처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조장의 정경사진, 양조장님의 얼굴 사진 그걸 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채도를 올리거나 뺀다 그랬어요. 채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더 맛있어지고 채도를 빼면 역사가 보여진다 그랬죠. 스토리텔링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짧게 만든 영상을 GIF로 올려달라. 그래서 네 번째 이미지가 매출을 좌우한다의 이 세 가지 항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어라. 다섯 번째였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브랜드 로고를 만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러스트 막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형상화시킬 수 있는 제품을 눕기 따서 색을 검정색이나 빨간색이나 바꾸는 글씨만 써도 괜찮아요. 나중에 주문 잘 되면 판매 잘 되면 업체 맡기세요. 로고 디자인은. 그 로고를 좀 활용해라. 단 내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날 현상화시킬 수 있는 컨셉을 가져가야겠죠. 자, 여섯 번째 아까 생산자하고 생산지였습니다. 일곱 번째, 상품 구성과 안전한 배송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받을 때 아이스박스에 얼음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 여덟 번째, 누구나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를 예전에 현주 강사님이 제 식초 팔 때 천연 발효 식초 팔 때 현주 강사님이 정말 그걸 하나씩 다 찍어줬어요. 정말 너무 지금 제가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주 강사님 지금 듣고 계세요? 현주 강사님이 파워블로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파워블로거에 소재로 써라 해갖고 제가 전통 그 파인애플 식초가 유명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 파인애플 식초를 그 천연바로 식초를 들여서 다 찍은 걸 제가 좀 활용했는데 그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파인애플 만드는 식초법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레시피를 꼭 넣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홉 번째, 그동안에 쌓인 후기 다 모아서 좋은 후기를 디자인해달라. 후기를 활용해라. 마지막에 열 번째, 더 이상 뭐예요? 후기가 없도록, 문의가 없도록, 더 이상 문의가 없도록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Q&A를 다 일일이 분석해서 가장 많았던 문의들을 내 페이지 하단부에 순차적으로 갱신하면서 업데이트를 시켜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10가지를 되게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은 1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좀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페이지 만드실 때 제 영상 다시 보기,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저장해 놓으시고 하면 이 영상 그대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뭐 요 영상을 한 번 더 잘라서 편집해서 또 올릴 거예요. 예, 그래서 올리신 다음에 페이지 만드실 때 제가 중요하게 다뤘던 포인트 10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